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보통 이제 수요일 날 되면은 주가가 흔들고 목요일 날 빠지고 그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올라가고 월요일 날 올라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최근에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죠. 다른 이유는 이제 어제 오늘 사실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중심 흐름은 사실 바뀐 건 없어요. 이제 외부적인 어떤 변화 요인에 의해서 이제 흔들림이 나타났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최근 장에서는 말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대충 그냥 훑고 넘어가고 결국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종목이라는 것이 시장의 흐름 이해를 통해서 나온 종목이야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준다거나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목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고 이런 게 흐름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최근 장세의 흐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추세가 형성되는 장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형성되는 장세가 아니라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을 끌어나가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고, 그 다음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모멘텀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에서 수급의 주체 세력이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추세를 만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이 형성되냐면 이제 박스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하락하려고 하면은 저가 매수의 힘이 시장을 받쳐주고 그 다음에 누르려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정 정도 약간 아직까지 불확실성한 요인들이 누르고 하면서 시장은 이런 이제 박스권의 등락이 연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장세를 접근할 때 지금은 이런 장세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장세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목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종목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약간 빨간불이 날 때는 좀 물러서고, 이런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 시장의 지금 전체적인 프레임이라든지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근데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이제 종목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은 그래도 이 종목은 자꾸 이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서 접근을 하게 되니까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요컨대 우리 이제 이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에서는 여러 종목을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LG 이노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이 발동이 걸리기 시점부터 핵심 대형주 쪽에서는 LG 이노텍, 그다음에 뭡니까? SK 하이닉스,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중심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대형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왜 이런 종목이 나왔느냐? 시장의 흐름이 박스권의 등락이라든지 어떤 추세 흐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선별적인 핵심주들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집중하는 종목으로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두 달 동안에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외에도 최근에 보면은 게임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5G 쪽에서도 바닥을 찍고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 5G 쪽에서도 최근에 얘기했던 종목이 뭐예요? HFR 같은 종목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 종목이 왜 나왔느냐? 왜 그런 종목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시장의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말입니다. 이제 지수가 어저께 급락 들어왔다가 오늘 이제 다시 급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너도 나도 이제 다 올라가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화학주들 같은 경우가 올라가고 자동차가 올라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철강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이 종목들 가지고서 야, 이제 얘네들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냐? 아니죠. 아니라는 얘기는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들어오니까 그런 종목들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것이지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이번 급변동 흐름 이전에 나타났던 종목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중심 흐름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 특히 이제
투자 경력이 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경우는요, 이 장이 그야말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겠지만은 개미들을 죽이는 장이에요, 사실은. 먹여주는 장이 아니라 개미들 자꾸 보니까 돈 뺏는 장이에요, 지금 장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꼬시면 달려들지 않고 내 어떤 그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사설이 길었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장을 복귀를 하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세의 흐름은요, 여러분, 뭐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명의들이 복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박스권의 구간은 뭐였어요? 2930에서 3030, 그죠? 그러면서 이 박스권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2930선 근방에 들어온다거나 이 밑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저가 매수 포인트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사라는 소리만 한 게 아니라 반면에 3000포인트 넘어서는 자리에서는 또 잘 잡았던 것들은 한 번씩 팔아주면서 프레임푸시 전략을 계속해서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깼어요. 이거를요. 기술자 전문가가 뭐 잘못 본 거죠. 뭐 2930포인트를 저점으로 봤는데 그 밑으로 들어왔다. 근데 이번에 이 하방 흐름을 이탈했던 이 요인이 뭐였냐? 그걸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요인은 뭡니까? 뭐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충격이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빌미로 저는 보고요. 직접적인 요인은 어제 구간에서는 사실 월말이란 말이에요. 월말 흐름 속에서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뭐 금융투자 이쪽에서는요, 이 선물하고 연계된 프로그램하고 연계된 어떤 대응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눌렸던 자리. 근데 이제 오늘 그게 바로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월말 효과와 더불어서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어떤 불안, 공포, 심리, 이런 부분들이 심리를 크게 자극시킨 가운데 나타났던 조정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에서는요, 악재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악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 뭐 배우에 산다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주 얘기를 했지만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악재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이, 리스크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리스크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나타나는 위험은 두 가지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체계적 위험, 그죠? 체계적 위험은 뭐예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체계적 위험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향후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이런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있어요. 예,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도 있는데 비체계적 위험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 위험이 아니라 돌발적인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타났던 그래서 조정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체계적 위험에 의한 조정이었다.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에 의한 조정은 그 회복 속도가 빨라요. 예. 그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인 이후에 바로 이제 반등을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심리를 자극한 가운데에서 매도 압력이 나왔던 부분들이지, 이게 항구적인 어떤 위험에 따른 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이러한 비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변동이 나타났는데, 이 변동의 흐름이라는 것이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추세적인 하락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국면은 이 박스권의 국면에서 이 박스권을 이탈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매도 구간, 단기적인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관점이 맞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시장의 단편적인 흐름을 갖고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좀 이제 러프하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는 가운데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그동안에는 뭡니까?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이 뭐 불안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어떤 뭡니까? 이 자리에서 사면은 물리지는 않더라라는 심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이탈돼 버리니까 이제 약간씩의 변화는 있었죠. 단기적인 변화.
하나는 수급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수급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적극적으로 매도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요,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강력한 매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 요인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었고,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날아가고, 그죠? 이런 흐름, 이런 대형주 섹터군에서 이 기술주들의 경우가 저점을 찍고 거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어떤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가 본격적으로 셀을 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박스권의 국면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그 트렌드는 유효하다라는 관점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번에 이제 이 비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한번 크게 흔들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이 부분에 따른 불안 심리, 단기 수급 악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이다. 예컨대 오늘 주가가 또 급반등을 줬다고 해서 이게 또 새로운 추세 흐름은 아니에요. 이제 시장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급락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급반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바닥 다지 국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약간씩 불안해진 그런 상황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이제 어떤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느냐? 일단 그 매도의 클라이막스 국면은 지난 11월 말에서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반등,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뺐다. 그리고 불안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너무 크게 빠졌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반발심이 생기겠죠. 예? 시장에서는 반발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뺐어? 저가에 사보지.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나타났던 흐름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의미를 확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뭐 경기 민감주지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것들이 좀 급반등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어떤 새로운 발동을 걸린 것이다가 아니라 이 기술적 반등의 흐름에서는요, 낙폭 과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빠졌거나 낙폭 과대했던 애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첫 마디, 두 번째 마디에서는. 단지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이제 그 의미를 좀 국한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시세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났었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뭐 핵심주들의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세 흐름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한유화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늘 강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뭐예요? 예, 얘네들이. 이게 엄청나게 빠진 종목들이니까 얘네들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대한유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뭐 화학주들 보면은 이게 이제 롯데케미칼이고, 그죠? 롯데케미칼이 오늘 10% 올라갔고, 그죠? 그 다음에 대한유화가 11%, 뭐 이노베이션이 뭐 한 2%, 그 다음에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8%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은 야 이제 화학주들이 좋았어. 이제 뭐 뉴스에서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많이 빠졌던 애들이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약간 이제 햇살을 비추는 가운데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 의미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오늘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좀 탄력이 강했던 종목들의 면면은 뭐냐? 낙폭 과대주들이다. 근데 그 낙폭 과대주들이 향후의 시장 흐름을 주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은 기존의 어떤 선발 개념의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요,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일정 정도 견인하거나 그랬던 흐름들은 전부 다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핵심주들의 경우는요, 이번 시장의 급락 과정 속에서 그냥 별로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변동성 박스권 장세에서는
물리더라도 대장에서 물려 있으면은 큰 낭패를 보지 않는다. 예. 근데 이번에 보세요. 후발주라든지 그런 데서 물려있던 분들의 경우는 이번에 또 크게 한 방 크게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 이거 지금 SK 하이닉스인데 이번에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에 시세의 어떤 힘의 본류는 아직까지 이번 박스권 흐름 이전에서 나타났던 핵심주들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다만 오늘은 어제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든 가운데에서 낙폭 과대에 따른 그 반발 매수 심리가 많이 빠졌던 애들, 단순하게 많이 빠졌던 애들 쪽으로 이제 매수 심리가 약간 이동이 되면서 나타난 건데 그게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로 정리를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종목들을 보시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중심주들의 흐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이제 똑같은 종목들, 군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령 뭐 오늘 뭐 아까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급등이 들어왔다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가령 LG 이노텍 기준도 놓고 보면은요. 예. 뭐 이번에 뭐 뭡니까? 월요일 날 구간이라든지 코스에서 29만 원짜리, 28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에 3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의 중심 흐름이라든지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흐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러면서 지금 뭡니까?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시장이 막 지수가 막 급락이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어제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었어요. 연중 최고점.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장하고 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박스권의 흐름이지만 얘는 추세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모두의 약간 사설을 길게 설명드렸던 것들이 뭐냐면은 현재 장세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접근하는 종목과 현재 장세를 이해하지 않고 접근하는 종목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LG 이노텍의 흐름 여전히 유효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의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저점 찍고 난 다음에 300에서까지 갔다 나온다.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플랫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는 흐름인데 플랫폼에서 쉬고 있는 것이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죠? 보시면은 쭉 크게 잡아드릴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서 쉬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하락 추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런 거 주봉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그죠? 주봉으로 보면 랠리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요. 거기에 뭐,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은 어차피 후발주인데, 얘네들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금 장세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시장이 크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선발주, 핵심주들 있잖아요. 걔네들만 살아남아요. 후발주들은 조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시장이 안정을 잡게 된다? 그 핵심주 내에서도 후발주, 이군주들의 경우도 또 다시 힘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흐름 속에서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양호하게 연출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난주에는 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쪽에 하나가 이제 SKC 같은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뭡니까?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특징은 뭐냐?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여기다가는 여러분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또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 오늘 막 올라가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종목 진단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올 거예요. 안 봐도 뻔하거든요. 왜냐면 물렸던 분들이 이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이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은 아니죠. 예, 아직은 얘네들이 지금 뭐 본격적인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주 후반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는 약간 반격의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흐름으로 이 흐름은 좀 의미를 아직까지는 국한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워낙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장기적인 측면 속에서는 싸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의 트레이딩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들의 경우는 관심주일 뿐이지 직접적인 트레이딩 대상 종목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제약주를 말씀을 안 드리다가 지난주에 제약주를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종목이 뭐였어요? 시젠, 그죠? 예.
시젠 그다음에 뭐 수젠텍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발동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재방송을 들여다 보면은 계속 저는 이제 똑같은 얘기들 어떤 트렌드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령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수요일 날 요 날이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이 좀 크게 잡아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이 요 날이었어요. 요 날 저기 뭡니까 그죠? 이제 올라갔다가 목요일 날 한번 눌림목 줬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 어떤 말씀 드렸어요. 이런 거 무조건 300일선까지 갖다 놓는다. 이 300일선까지 이게 300일선이란 말이야 이게. 그죠? 이게 이제 300일선인데 이거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조정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그 수젠텍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한번 타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실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라든지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얘네들의 경우는요 시장의 흐름과 약간 역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의 경우도 최근에 거래량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얘네들의 경우도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힘이 수급의 힘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들어올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한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 종목, 그 다음에 뭐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이런 것들이 딱 저기 뭡니까 300에서까지 자기는 가겠다라고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엑세스 바이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ST 판 같은 종목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압축해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뒤풀이에요. 이제 새롭게 싱싱하게 먹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치고받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 11선, 21선 조정 들어오면 사고 또 팔고 이런 자리지 지금은 이제 힘있게 나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풀이 파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IT 소부장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대장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가령 5G 쪽에서도 뭐 HFR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KMW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장은 뭐라 그랬어요? HFR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HFR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정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HFR은 대장이니까 가고 이런 것들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KMW라든지 이런 것들은 잠깐 올라갔다가 고개를 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겨둬야 될 것은 HFR하고 그다음에 RFHRC 같은 종목들.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 얘네들만 이제 그 타켓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뭐 하나 머티리얼스라든지 하나 마이크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것들. 하나 머티리얼스라든지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은 추세가 아직까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월드엑스 같은 애들. 그죠? 이런 것들은 눌림목이지 이런 것들은 추세가 깨진 종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힘을 또 모아서 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지금은 바운더리를 좀 좁혀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뒤풀이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 뒤풀이 파동이라는 얘기는 우리 개인체가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 쉽게 갖고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싱싱한 시세가 아니라 막 이제 치고받고 하는 시세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술적 대응,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사서 올라가면 파는 그런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점, 그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지금 일단 시장은 이제 지지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박스 지지선을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 이탈한 지지의 흐름이, 새로운 하락 트렌드의 어떤 그런 시그널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조정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체계적 위험, 체계적 리스크에 의한 조정의 흐름이었다라면은, 이제 이거는 반등 줬다가 다시 밀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불안 심리라든지 월말 효과, 월말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낸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박스권의 하단 부분 내지는 과매도권역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지금 영역이. 왜? 중기 트렌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물리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지금은 또 그 타켓 종목을 또 압축을 하세요. 더. 그러니까 1, 2, 3등 종목까지. 그러니까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가는 낙폭과대주들이 좀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타켓을 정해야 될 핵심주는 계속 말씀드렸던 핵심주 범위 안에서만 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조금 지금은 좀 좁히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풀앤푸시. 그러면서 또 이제 하루 이틀 올라가면 줬다가 다시 내 페이스대로 시세 대응하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지금은 바이앤홀딩 하시면 지금은 안 돼요. 예. 그러면 잘 먹었다가도 다 토해내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박스권의 변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는 자리. 그리고 지금은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각도는 많이 빠졌으니까 불안해가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어떻게 될 거야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정하자는 말이에요. 낙폭 과대에 따른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막 때려서 팔고 그러는 자리보다는 지금은 조금 가지고서 반등을 노리는 가운데 반등 구간에서 일정 정도 다시 또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대응 구간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힘들어요. 지금 장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막 이렇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종목을 보셔야지 종목만 가지고 자꾸 접근하면요. 계속 두들겨 맞습니다. 그 흐름 잊지 마시면서 현명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